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캐릭터 있는 남자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이 시간만 기다렸는데요. 예. 이번 명절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명절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잘 배우셔서 주변 분들한테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많이들 푹 쉬시고 또 뭐 일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아무튼 그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후유증이 굉장히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만 해도 지금 2부 때 좀 체력이 딸려요. 저는 지금 명절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그쵸. 같아요. 돌아가고 예. 싶어요. 자, 이런 후유증 정말 만만치가 않은 네. 거죠, 요즘? 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증상들은 장시간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운전을 하건 교통수단을 이용하건 이럴 때 이제 관절 질환, 근골격계, 관절이라든지 요통이라든지 이런 근육통이 또 생길 예. 수가 있고요. 또 음식들이 풍성하잖아요.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통해서 이제 소화기, 배탈, 설사, 식체 등의 소화기 증상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수면 패턴도 바뀌고 들뜨고 그래서 잠 못 자고 이래서 피로감이 맞아요. 늘어나는 데다가 특히 주부들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근데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오늘 하나씩 살펴봐 주실 거죠?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척추 질환, 골격계 질환들입니다. 관절 질환의 경우는 이제 명절에 이제 이동도 많이 하지만 업무가 과다하죠. 가사 노동이 뭐 전을 붙인다든지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아프게 되는데요.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흔히 이제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특히나 이제 좌식 생활, 바닥에 쪼그리고 이 한국 어머니들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고관절이 이렇게 과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고관절 또 허리도 아플 수 있고요. 반대로 입식 생활을 하더라도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여성들이 명절에 요리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굉장히 좀 관절염 뭐 이런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가만 보면은 그냥 누워서 TV만 보던 남자들도 명절 때문에 관절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남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예. 고스톱도 많이 치고 허리 아프고 그렇죠. 농담이고요. 예. 대부분 남성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장시간 이동하면 남성이고 여성이고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신의 근육 뭉침이라든지 등이 뻐근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관절 질환 정말 이 명절 후 증후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맞아요. 수가 있을 것 예.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한의원 같이 이제 한방 의료기관에서도 침, 뜸, 부항이라든지 이런 근골격계 통증 완화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때로는 이제 그 강근골하는 이제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물리치료 등의 그 보존적 치료와 그 주사라든지 진통 소염제 처방을 해서 복약을 병행하기도 하고요. 댁 내에서는 이제 냉온찜질이나 뭐 주물러 준다든지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통증을 좀 경감시킬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대표적인 명절 증후군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다른 증후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굉장히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푹 쉬고 잠을 많이 잤잖아요. 근데 차라리 바쁠 때가 덜 힘들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맞아요. 한의학에서 이런 현상을 기일즉체, 너무 게으르면 기가 체한다, 막힌다 이런 뜻인데요. 예. 장시간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순환이 저하되죠. 네. 그러면 소화 흡수력도 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명절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게 되고 또 운동도 부족하니까 자꾸 밤에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또 낮에 심심하니까 낮잠을 자고. 맞아요. 이런 수면 패턴이 한번 교란이 되면요. 이 적응하는데 약 2주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네. 피로는 계속 가중되게 됩니다. 네, 2주라고 하니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한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최대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또 피로에 좋은 음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 먹으면서 좀 피로를 풀어보면 좋을까요?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건강한 단백질,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고요. 양질의 지방, 식물유라든지 그다음에 그 덜 가공된 탄수화물, 현미나 이런 거친 음식들 적당한 비율로 섭취하는 게 좋고요.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가장 중요한 것은 골고루 먹는 데 있어요.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예. 과음이나 취침 전에 이제 과식을 하면 그 역시 그 피해야 되고요. 카페인 음료는 피로할 때 잠깐 마시면 바짝하는 기운이 있지만 네. 오히려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되니까 아하. 이게 피로 누적의 어떤 그 원인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건강 기능 식품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못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뭐 이제 카페인 음료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요즘에 학생들도 많이 먹어요. 그 뭐 뜨거운 6개라든지 빨간 황소 뭐 이런 거 안 네. 좋죠.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예. 카페인이라는 게 각성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잠을 원할 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피곤할 때 한 15분, 30분 정도 잠을 오히려 자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어떻게 낮잠을 15분만 자고 일어나는지. 그럼 더 전 주무셔도 잠을 굳이. 미인은 잠꾸러기라서 그래요. 아, 그런가 봐요. 예, 근데 네, 왜 많이 자는지 알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자, 또 다른 명절 증후군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명절 때만큼 진수성찬인 경우가 없죠. 그쵸. 생일상보다 더 거하죠. 거기다가 제사 음식들이 대부분 튀김이라든지 전, 기름기. 그다음 뭐 예. 이런 튀김류, 너무나 기름지죠. 기름진 음식들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 장관 내에 오래 머무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간식을 또 하게 되죠. 그쵸. 근데 그 배가 다 꺼지기도 전에 또 다음 끼니가 온단 맞아요. 말이에요. 이런 패턴, 거기다 움직이지도 않지.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오기가 쉽죠. 네, 예. 엄마들은 밥 먹고 치웠나 싶으면 또 밥을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명절 때 많이 하곤 하는데 네. 저도 이렇게 명절 지내고 나서 요즘까지도 계속 이 소화가 좀 안 되는 느낌들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소화불량인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평소에도 손발이 많이 차거나 아랫배가 찬, 특히 여성들의 경우 부인과 질환이 냉대하나 생리통이 심한 이런 분들은 네. 소화불량이 오기가 쉽습니다. 몸이 찬 분들이 소화불량이 오기가 쉬워요. 체질적으로 보면 소음 체질들이 소화가 안 되기 쉽고요. 다른 체질들도 막 식욕이 좋아가지고 급히 먹고 많이 먹는 분들은 또 이 탈이 나게 되죠. 네. 그리고 야간에 특히 술안주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네. 가기 아무래도 쉽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곧 있으면 또 설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설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명절에 그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 있는데 사실 그거를 보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그 푸짐한 음식을 그나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명절에 한두 끼는 그렇게 예. 먹을 수밖에 없고요. 실컷 드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네. 그 다음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가벼운 식사를 해서 소화기에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좋아요. 평균을 맞추는 거네요. 김치나 나물 조금에다가 밥 반 공기 정도로 이런 식사를 하루 이틀, 그러니까 3끼 이상 정도 해주면 조금 소화기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폭음도 많이 하죠. 과음하게 되죠. 뭐 음복하고 뭐 과음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간도 하루 이틀 금주해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가 걷고 등산하고 이러면요 복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장의 윤동 운동을 간접적으로 자극하게 돼요. 그러면 소화력이 좋아지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소화불량은요, 명절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소화불량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도 알려주실까요? 가벼운 소화불량 증상은 이제 산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복부 마사지를 한다든지, 뭐 생강차나 이런 소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취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 합곡혈이라고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제 소화 안 될 때 흔히 누르는 그 지압점이 있어요. 여기를 꼭꼭 눌러보고, 네. 그래도 불편할 때는 소화제나 자가에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보고, 그래도 불편할 때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죠. 또 흔히 구토가 나오면 대부분 참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오심감, 구역질이 많이 날 때는 구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시원하게. 우리 그 인체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구토나 설사라는 어떤 생리 반응이거든요. 그걸 너무 참는 것도 좋지 않고요. 구토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구토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억지로 토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들 명절을 보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두 패널분들은 명절 증후군 어떤 거에 또 시달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 없어 보이시는데. 안정은 노무사님. 저는 사실 그 고향이 부산인데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서울에서 너무 불어서 내려왔다고 한 끼만 먹으라고 하면서 정말 한 끼만 주시면서 밥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그 내려가서 스트레스와 공복감을 견디다 올라왔어요. 예. 갔다 와서 폭식하시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갔다 와서 오히려 폭식해서 요즘에 부작용이죠. 간헐적 폭식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정말 남다른 명절
명절 증후군 때문에 고생을 네.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재현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우선 신체적으로는 배가 진짜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케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명절 때 좀 많이 휴식을 해서 늦잠을 많이 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게 벌써 한 5일이 습관이 된 거예요. 3일만 지나도.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 2배 힘든 느낌이. 힘드시군요. 네, 그것도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누구나 다 후유증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근데 이제 명절에 친척분들 오랜만에 만나면요. 진료하느라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친구도 찾아오고 뭐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건강 평소에 궁금했던. 그래서 사위는 한의사 사위가 좋아요. 밥상머리에서 할 얘기가 많거든요. 이 나물은 어디에 좋나? 그러면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러시겠어요. 만약 성형외과 의사다. 그럼 병원 잘 되나? 그리고 대화 끝이죠. 뭐 가슴에 대해서 상담을 할 거예요. 뭐 예. 그래서 건강상도 많이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휴에 잘 보내는 방법은 네. 좀 부지런을 더 떠는 것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 그 지금 기상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평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좀 하고 오히려 낮에 조금 쉬어주는 것이 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 이렇게 피곤할 때 아무래도요 뭔가 지압법 같은 거 좋은 거 있지 않을까 피곤할 때 궁금하긴 뭐 한데요. 그 부위에 따라 다른데요. 다리가 피곤할 때는 그 발목 바로 위에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발목에서 이 한 뼘 정도 올라온 간지러서 긁으신 거 아니죠? 다리가 길어가지고 찾고 있었어요. 네. 네. 그 부분을 눌러주고 네. 머리 아플 때는 이 태양혈이라든지 여기를. 이 뒷목이 다 같이 뻣뻣할 해볼까요? 때는 예, 예. 이 뒤에 풍지혈 여기를 눌러주면 매우 시원하죠. 그런 이렇게. 네, 해당 부위에 따라서 지압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너무 피곤할 때는 이런 지압법 네. 법들 또 활용하셔가지고 건강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실제로 어떤 환자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셨어요? 명절 증후군이 확실히 있죠. 장시간 운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운전을 안 하고 옆에 타고 가셨던 그 여성분들도 많이 고생해요. 왜냐하면 장시간 이동해서 몸이 안 좋은데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엎친 데 덮친다고. 네. 그래서 남성분들이 그 좀 여성분들의 그런 점을 이해해가지고 좀 같이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좋은 조언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명절 지난 지 벌써 3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렇네요. 연휴가 지난 지. 네, 하루빨리 명절 증후군에서 헤어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건강 또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정보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안정훈 노무사, 이재은 대표, 그리고 한진우 원장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